프톨레마이오스의 모형에서는 행성이 구에 직접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회전축과 중심점이 어긋난 바퀴 비슷한 장치에 붙어가지고 간접적으로 투명 구에 부착된 형태였다. 뭐 정확한 모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대충 어떤 말이냐면 지구가 이제 중간에 있고 천구상에 이 행성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냥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로 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행성이 요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주전원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뒤에 나오니까 구가 돌면 작은 바퀴도 같이 돌고 이런 운동이 계속되다 보면 지구인이 보는 것처럼 화성이 때로는 공중제비를 넘게 된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의 모형은 중세 암흑시대의 교회의 지지를 받았고 그로부터 1000년 동안 천문학의 진보를 가로막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함. 교회는 뭐예요? 지구를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특별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구가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1000년 동안 이것을 이 이론을 지지했기 때문에 다른 게 죽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1543년 폴란드의 가톨릭 성직자였던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설명하는 아주 색다른 가설을 내놓았다. 겉보기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운동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행성이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중제비 도는 것처럼 하는 그 운동.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가설은 지구가 아니고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라는 건데 1616년 가톨릭 교회는 코페르니쿠스의 저수를 금서 목록에 포함시켰고 이 금서령은 1835년까지 유지됐다. 그래서 이제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그런 생각이 퍼지지 못하게 한 게 이제 가톨릭 교회. 요하네스 케플러의 시대에 하늘은 천사와 악마가 사는 곳이다. 그리고 신의 손이 영롱한 행성의 천구를 돌리는 곳이었다. 케플러는 행성 사이의 간격이 정다면체의 수학적 특성과 연관돼 있으리라고 추측했다. 자, 추측의 배경에는 정다면체의 종류가 행성의 개수처럼 유한하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뭐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제 기하학적인 모양들이 완벽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뭐 정다면체 아무튼 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완벽한 도형이라고 본 거예요. 정다면체의 개수가 무한정 나오지가 않고 몇 개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성의 개수도 그거랑 같아야 된다. 왜냐? 행성도 완벽한 그 당시에는 이제 지구가 완벽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이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들은 다 완벽하다. 그래서 정다면체의 특성인 정다면체가 개수가 유한하다는 게 행성의 개수와 뭔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케플러가 생각했다는 거죠. 정다각형을 면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정다면체는 소위 플라토니 입체라고 알려진 5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뭐 정육면체 뭐 해가지고 처음 20면체까지 쭉 가는 거죠. 케플러는 가능한 정다면체의 가지수와 행성의 수 사이에 모종의 연관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행성이 왜 6개밖에 없냐?
가능한 정다면체가 5가지뿐이기 때문에 행성이 6개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지구 빼고 5개라는 거지. 그래서 정다면체라는 것은 다른 정다면체 안에 꼭 맞게 들어갈 수가 있다. 딱 접한다는 거죠. 정다면체 이런 관계가 태양과 행성들 사이의 거리를 결정한다면 완전한 형성인 정다면체를 통해서 행성의 상대 배치에 숨겨진 근본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정다면체가 다른 정다면체 안에 꼭 맞게 접하게 들어가는데 그 거리가 곧 행성의 거리가 아니겠느냐. 왜냐면 행성은 완벽한 이제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한 것이고, 그래서 완벽한 도형인 정다면체의 특성, 그 정다면체가 끼리 접할 때 그 거리에 그것과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본 거죠.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정다면체랑 행성의 궤도가 별로 관계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가 찾아낸 행성 간 거리가 잘못된 값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니까 내 계산이, 내 이론이 틀린 게 아니라 코페르니쿠스가 관측을 잘못한 거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행성의 겉보기 운동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루돌프 2세의 황실 수학자였다. 이제 루돌프 2세가 케플러를 초청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케플러를 프라하로 불러들였다. 근데 티코 브라헤가 자기의 천문 관측 자료를 케플러한테 쉽게 내주지 않았어요. 티코 브라헤는 이제 케플러를 만나고 18개월밖에 못 살았는데 티코 브라헤가 죽고 나서 케플러는 황실 수학자의 자리를 물려받았고 티코 브라헤의 관측 자료를 이제 얻어냈다. 근데 케플러가 받은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티코 브라헤의 관측 자료도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더라. 멀리 있는 별들을 배경으로 해서 화성과 다른 행성들이 천구에 그리는 겉보기 운동을 티코 브라헤는 여러 해에 걸쳐서 자세히 관측했었다. 그래서 티코 브라헤가 케플러한테 화성의 운동부터 연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화성의 겉보기 운동이 매우 변칙적이어가지고 원궤도 모형에 꿰어 맞추기가 가장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티코 브라헤가 이제 제안을 한 게 케플러한테 화성의 겉보기, 화성의 운동부터 한번 연구해봐라. 왜? 이게 너무 변칙적이고 원궤도랑 너무 달라가지고 이걸 먼저 한번 연구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한 거죠. 자, 기원전 6세기의 피타고라스부터 플라톤, 프톨레마이오스, 케플러 이전까지 살던 기독교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모두 원이 완벽한 기하학적 도형이므로 행성들은 마땅히 원 궤도를 따라 돌아야 된다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원이 완벽한 도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그 점들을 연결한 거니까. 그러니까 원이 완벽한 도형인데 이제 행성들이 완벽한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한 궤도를 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3년간에 걸친 긴 분석 끝에 케플러는 화성의 원형 궤도에 해당하는 정확한 수치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티코 브라헤가 남긴 나머지 2개의 관측 결과가 케플러의 예측값에서 한참 동떨어진 오차를 보였다. 이거 대충 맞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2개의 관측 결과를 봤는데 너무 다르더라 이거죠. 그래서 케플러는 그 측정값을 과감하게 수용해서 원궤도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내 이론이 틀렸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타원의 공식을 이용해서 분석을 다시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티코 브라헤의 관측값과 완전히 일치했다. 그러니까 이게 타원 궤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케플러는 이렇게 화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원궤도가 아니고 타원 궤도를 따라 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른 행성들의 궤도도 타원이긴 한데 화성의 궤도보다 훨씬 더 원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화성이 가장
이제 찌그러진 타원이었다는 거죠. 태양은 타원 궤도의 중심에 위치한 게 아니라 중심을 조금 비껴난 초점에 자리한다. 그러니까 초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원의 중심은 여기겠죠. 근데 초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그 부분의 중심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태양이 화성 궤도의 타원 궤도의 초점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행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행성이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멀수록 더 느리게 움직였다. 그렇죠? 그래서 행성 운동을 규정한 케플러의 첫 번째 법칙은 행성은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태양은 그 타원의 초점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행성이 이렇게 쭉 도는데 여기 태양이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 가까워지면 이게 빨리 돌고 멀어지면 이렇게 천천히 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 빨라지고 여기서 멀어지고 빨라지고 멀어지고 이렇게 돈다라는 거예요. 자,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행성과 태양을 이은 선은 타원 내부에서 부채꼴 형태의 영역을 쓸고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기도 하고 행성이 태양 가까이 있을 때 주어진 시간 동안 행성과 태양을 이은 선은 호의 길이가 길어 넓적한 모양의 부채꼴을 그리며 간다. 반면에 행성이 태양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행성과 태양을 이은 선이 역시 같은 시간 동안에 훨씬 짧은 호와 뾰족한 모양의 부채꼴을 그리지만 부채꼴은 더 넓게 펴진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행성이 태양에 가까이, 여기 태양이죠. 태양 가까이 돌 때는 호의 길이가 길어진다. 그래서 부채꼴이 넓은 모양이 된다라는 거고, 멀리 있을 때는 뭐예요? 호의 길이가 같은 시간에 호의 길이가 움직인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짧아지는데 부채꼴 모양이 이제 뾰족해지지만 이 전체적인 넓이는 퍼진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행성이 여기서는 빨리 돌고 여기도 가면 느리게 돌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지. 케플러는 궤도가 아무리 심하게 찌그러진 타원이라도 이 두 넓이가 같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태양하고 가까이 있을 때 호가 길 때의 그 부채꼴 넓이랑 태양에서 멀 때 호가 그 짧을 때의 그 넓이랑 같더라. 이것이 행성의 운동을 규정한 케플러의 두 번째 법칙이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시간 동안 그 궤도를 쓸고 나가는 부채꼴의 면적이 같다라는 게 두 번째 법칙이라는 거죠. 케플러의 세 번째 법칙은 뭐냐? 조화의 법칙이다. 행성의 주기라는 것은 행성이 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그 주기를 제곱하면 행성과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를 세제곱한 것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가 멀면 도는 주기가 더 길어지는데 행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가 길어지는 것보다 행성이 돌아가는 그 주기가 더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 행성과 태양의 거리가 길어지는 정도보다 그 주기가 더 길어진다라는 게 이 제곱한 것이 세제곱한 것에 비례한다는 그 뜻이죠.